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0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3분의 2쯤 됐어요. 호목 8이 오늘 뒤였고요. 퀴즈 2가 다음 주 목요일.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20이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이 20, 이번은 목요일이 21, 그 다음에 화요일이 20이니까 목요일 날 보겠어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볼 거고요.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커버한 데까지 거고요. 호목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나가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하겠어요. 그리고 뭐 커렉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덴서티 얘기를 하다가 말이 좀 헛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무언가를 적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적분해서 이게 어떤 파라미터든 뭐 dt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를 에너지 덴서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그널의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이 x 오브 t의 절대값 제곱 또는 모듈러스 스퀘어드라는 것이 시간 영역에서의 덴서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덴서티가. 맞아요? 그래서 얘가 시간 영역의 에너지 덴서티고 파스발즈 릴레이션에 따르면 컨티뉴어스 타임의 경우에 어떻게 됐었나요? 이게 우리가 레디안 프리퀀시를 쓰면 j 오메가의 스퀘어. 잠깐만요. 이를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스발즈 릴레이션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얘를 적분해서 에너지가 됐으니까 얘도 에너지 덴서티죠. 얘도 에너지 덴서티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왼쪽 거는 타임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영역에서. 그래서 타임의 명사 타임의 형용사형이 템포럴이죠. 여기 써놨지만 템포럴. 참고로 이제 인도 계통 사람들은 템포럴 이렇게도 많이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래는 템포럴이 맞아요. 뭐 어쨌거나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템포럴 에너지 덴서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에너지 템포럴 덴서티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냥 그렇게 안 쓰죠. 얘는 오히려 이름을 뭐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파워 이렇게 얘는 파워라고 하고요. 시그널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하고요.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부르고 시그널에 얘를 에너지 그 다음에 프리퀀시 펑션이잖아요. 그러면 뭐 에너지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형용사형. 근데 그게 아마 그리스어일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퀀시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덴서티 또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템포럴 덴서티라고 안 부르고 사람들이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부르니까 그냥 에너지 덴서티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덴서티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덴서티고 하나는 템포럴 덴서티고 하나는 스펙트럴 덴서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버릇이 템포럴 덴서티라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안 하고 그냥 덴서티 이렇게 하면 스펙트럴 덴서티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학 용어를 배우다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러하고 저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용어가 좀 뭔가 논리적이지 못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받아들여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말과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전자수학 A 들으면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도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게 공식 용어고 그러니까 줄여서 파워 스펙트럼 또는 파워 덴서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날리기도 하고 이 단어를 날리기도 하고 이 단어를 날릴 때는 이걸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좀 봤고요. 오버뷰를 하자면 우리 벌써 이제 전체로 보면 절반쯤 하고 있어요. 여기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전에는 당연히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했고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와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당연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전에는 제너럴한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의 뭐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기억나겠지만 이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ystems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 아주 작은 점을 탁 찍어서 얘가 리니어 시스템이죠.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넌리니어 시스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임의의 뭐 확률이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샘플링 한 통계에서 보면 여론조사 하든 뭐 샘플링 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존재 가능한 모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의 집합을 두고 여러분이 임의로 뽑으면 아마 그 시스템은 넌리니어 시스템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물론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넌리니어 시스템이겠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그 넌리니어 시스템의 세계에서는 디자인 툴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디자인되고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정말 아주 조그만 집합을 뻥 튀겨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과목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라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죠. 참고로 요즘은 넌리니어 시스템 디자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뭐 AI, 딥러닝 이런 거 할 때 넌리니어 시스템 디자인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리커시브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티어리를 보면 실제로 이 과목 다음에 나오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주로 배우는 discrete time linear filter에다가 그 뭐 artificial neuron 같은 거를 어디 이렇게 집어넣어요, 몇 개씩.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과목과 그 다음 과목 중에 하나인 DSP 시간에 배우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약간 바꾼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임의의 넌리니어 시스템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자인 툴이 확실히 있는 어디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겠지만 G 트랜스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굉장히 막강한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툴들이 있는 이 LTI 세계에서 최대한 있으면서 넌리니어리티를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건 넌리니어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뭐 리니어라이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볼 거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 샘플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렇게 하고 과목이 끝날 거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리뷰를 합시다.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먼저 다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인 이 과목에서의 가장 핵심 교훈인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잘 안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해보고 또 거꾸로도 해보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이그젬플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싱크 펄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서로 제로 크로싱 하는 레이트가 다른 싱크 펄스를 컨볼루션 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싱크펄스는 어때요? 사인 파이 t 나누기 파이 t를 어떻게 스케일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자에는 사인, 분모에는 t분의 1이 들어있어서 컨볼루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는 거죠. 교훈이 뭐였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곱이었죠. 그런데 싱크 펄스는 각각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렉탱귤러니까 렉탱귤러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오메가에서 1인 부분 둘 다 1이어야지 1이죠. 하나라도 제로면 제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폭이 그러니까 컨스탄트일 텐데 둘 다 그다음에 제로이고 이 폭이 좁은 녀석만 살아남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이그젬플에서 빨리 오실레이션 하는 게 폭이 넓잖아요. 밴드위스가 넓다고 해요. 넓은 녀석은 사라지고 좁은 녀석만 남는 거예요. 다만 이제 스케일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 이그젠플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어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T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봤을 때 제로에서 그 음수에서는 계속 0이다가 제로가 되면 탁 튀어서 무한대로 튀지는 않아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에서부터 exponentially decay 하는데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e to the 네거티브 at 할 때 a가 예를 들어서 양수예요. 그러면 이 접선거 보면 a분의 1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타임 컨스탄트가 a분의 1인데 그런 어떤 e to the negative at times unit step u of t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널이 제어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그널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되죠? 1 over j 오메가 플러스 a 이렇게 됐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워낙 중요해서. 그런데 이제는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이제 right sided exponential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두 개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컨볼루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건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exponential 펑션은 어때요? 곱할 때 엑스포넌트에서 합차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또 조금 전에처럼 컨볼루션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니까 그 j 오메가 플러스 a분의 1과 j 오메가 플러스 b분의 1을 곱한 게 얻어지는데 잠깐 얘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나왔던 교훈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는 걸 쓰면 여러분이 그것이 출력이 결국은 두 개의 이 right-sided exponential의 weighted sum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가면 좀 더 복잡한 경우들을 배우게 되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거고 인풋을 x, 아웃풋을 y라고 할 때 어떻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저기 잠시만요. 어디가 m이었죠? 맨날 헷갈려요. A, B가 막 헷갈리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슈퍼스크립트는 몇 번 미분했느냐로 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인풋을 0번부터 캐피탈 M번까지 유한번 미분한 것의 웨이티드 썸이고 왼쪽은 출력을 0번부터 캐피탈 N번까지 유한번 미분한 것인데 이것 두 개가 같은 어떤 인풋 아웃풋 관계를 갖는 시스템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LCCDE의 가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피지컬한 멘탈 모델,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은 RLC 서킷이라고 했어요. 커패시터는 인티그레이터로 보면 되고 인덕터는 미분기, 디퍼런시에이터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임 제로라고 하는 그 순간을 봤을 때 거기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트랜지션 리스판스를 갖죠.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면 제로 인, 제로 아웃이 성립합니까? 안 하죠.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전기력, 자기력에 의해서 리스판스가 나타나잖아요. 제로 인, 제로 아웃이 아니면 아예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리니어 시스템은 제로 인, 제로 아웃을 만족합니다.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우를 생각하면, 컨트라포지티브를 생각하면 제로인 제로아웃이 아니면 리니어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RLC 서킷이라든가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I오가 나타나는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 되면 그 순간에는 LTI가 돼요. 그래서 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 부분은 똑같고요. n번 미분하는 것이 잡음료에서 들리는 건가요? 밖에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아,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네. 학과에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미분은 J 오메가죠. 그래서 이게 M번이고 이거는 Y 오브 J 오메가. 그다음에 right hand side는 똑같이 시그마는 그대로 있고요.
AM, 그다음에 J 오메가의 M 있으니 나는 X 오브 J 오메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으로부터 아웃풋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녀석을 요 녀석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LCCDE로 나타나는 CT,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N의 디펜던스가 없고 얘는 M의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두고 얘를 옮기고 따라서 얘를 옮기면 분자에는 J 오메가의 M승에 관련된 녀석들이 나타나고요. 분모에는 J 오메가의 N승들이 나타나는데 간단히 말하면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 나누기 J 오메가의 폴리노미알이에요. 이런 것을 J 오메가에 대한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유리함수.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LCCD로 나타나는 CT,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항상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 배워왔던 게 유리식이죠. 폴리노미야.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뭐 처음에야 재밌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세상을 묘사하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나? 어쩌자는 거야. 이거 왜 맨날 미분하고 적분해? 할지 모르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그걸 가지고 막 분자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x 플러스 1분의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머릿속에 떠올라요? x 나누기 1 마이너스 x의 그래프 하면 딱 떠오르나요? 그러면 정근선이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되죠. 물론 아직도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 확장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폴리노미알을 팩터라이즈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을 구해서 이것도 Z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내가 시노미 시스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을 보냈었나 보다. 자,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핵심은 그래서 LCCD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스바즈 릴레이션은 앞서 설명을 했어요. 결과 자체는 뭐냐면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쭉 접근해서 에너지를 이제 구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본래 파스발 프렌처럴 릴레이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그널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X 오브 T와 Y 오브 T라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리드 시그널의 일종의 내적이에요. 한쪽을 컨주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X 오브 J 오메가와 Y 오브 J 오메가의 컨주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계산할 때 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식은 뭐 크로스 코릴레이션 또는 크로스 에너지, 나중에 이제 파워 다룰 때는 크로스 파워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돼요.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 두 개의 내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호도 쓰고 뭐 별 내적에 대해서 기호를 다 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X와 Y가 컴플렉스 밸류이기 때문에 서로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한쪽은 어쨌든 컨주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플랜처럴 디어렘을 릴레이션을 기억할 때는 한쪽에 컨주게이션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때고 두 번째는 데리베이션을 해야죠. 디라이브는 어떻게 합니까? 디라이브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어쨌든 원하는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 홈워크에서 해봤겠지만 제가 엑셀을 붙여 하나에다가만 예를 들면 여기서는 x에다가 신티시스 이퀘이션을 집어넣고 오물딱조물딱 하면 뿅 되죠 결국은. 그래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런 방법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와 모듈레이션 프로퍼티인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인데 우리가 듀얼러티라는 게 있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왜냐하면 신테시스 이퀘이션과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 모양이 똑같죠. 사실은 스케일 조금 하는 것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F의 트랜스폼을 이런 걸 갖는다고 한다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저런 걸 갖는다고 하면 저런 모양이 타임에 있으면 거꾸로 이런 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타임 도메인상에서의 구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의 컨볼루션이 되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얻게 되고 그 스페셜 케이스로 뭐냐면 이 사인 웨이브라든가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에 뭔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되 하나가 시누소이달 펑션인 거예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일 수도 있고 리얼 사인, 코사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이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2파이 곱해진 게 있었죠. 따라서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곱해지는 다른 한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쉬프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제 목소리가 지금 높아야지 3kHz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1500kHz짜리 사인파를 또는 코사인파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랑 이렇게 변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귀로는 못 듣지만 그것을 전류로 안테나에다 인가하면 AM 시그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신을 해서 들을 수 있다. 놀라운 거죠. 그게 통신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모듈레이션 할 때 나오고 정보통신공학개론, 디지털 통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끝내고 그것과 패럴렐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하는데 자, 먼저 모티베이션은 뭐였죠? 그 전까지는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나타냄으로써 periodic signal의 periodic signal x of periodic signal x of n을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잠시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discrete time periodic signal이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네, 얘를 무한계의 K라고 합니다. K는 이렇게 쓰고 N.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서 캐피탈 N까지 또는 0에서 캐피탈 N-1까지 그 다음에 E to the J 한 다음에 이 라디안 프리퀀시가 어때요? 2파이 유리수배인데 2파이를 피리어드로 나눈 것에 케이스 하모닉이 되는 거죠. N이 있어야지 이제 보는 거죠. 빈티지. 거기에 어떤 AK 이렇게 되고 AK는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 Fourier의 아이디어를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얻었던 아이디어를 discrete time non-periodic 또는 aperiodic 시그널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eriodic extension을 한 녀석의 Fourier 시리즈를 얻은 다음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와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얻은 다음에 어땠어요? 그 피리어드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continuous time S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을 얻었어요. 하나는 synthesis equation인데 x of n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죠? 몇 개의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으로 나타냅니까? 무한계죠. 셀 수 없이 무한계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j 오메가 n이라는 일반적인 오메가에 대해서인데 이 오메가는 디스크리트하지 않죠. 그래서 다 이제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1 over 2파이가 있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누소이달 시그널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뭔가 어떤 코에피션트가 붙었어요. 어떤 오메가의 함수인데 이게 사실 전에 우리가 디파인을 했던 Z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써놨는데 좀 이따 봅시다. 하여튼 이 투더 여기서 J 오메가는 어떻게 구했냐면 X 오브 N에 E to the 네가티브 J 오메가 N을 곱하고 모든 N에 대해서 썸해요.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녀석을 synthesis equation, 이 녀석을 analysis equation이라고 부르고 또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 of 오메가라는 피리어드가 2파이인 프리퀀시 펑션이 있으면 이 녀석에다가 j 오메가 n을 곱하고요. 오메가에 대해서 2파이만큼 적분을 한 것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of 오메가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discrete time inverse 푸리에 트랜스폼. A of 오메가의 dt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수학적인 데피니션에 따르면요. 그 다음에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e to the j 오메가 n과의 코릴레이션을 생각한 것이 오메가의 함수인데 이 녀석을 x of n의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dt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dt 시그널이 요거죠. 그 다음에 dt inverse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a periodic signal with period 2파이가 요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수학적으로는 그냥 어떤 시퀀스를,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을 트랜스폼하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어떤 2파이 주기의 프리퀀시 펑션을 트랜스폼하는 게 접근을 통해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그널된 시스템즈에서 시그널을 다룰 때 어떻죠? x of n이 처음부터 있고 걔를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x of n의 e to the j 오메가 n 컴포넌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그 프리퀀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나오듯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것들을 웨이트로 줘서 접근하면 얘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퀄러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접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또 볼 건데 일단은 저렇게 유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인데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는 몇 개 중요한 시그널들의 BTFT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CTS와 마찬가지로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의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을 결합하는 일을 할 거고 그 다음 여러 프로퍼티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TFT에서 배운 것이 거의 패럴렐한 리절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게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DT, LTI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G to the N을 집어넣어요. 어떤 C는 컴플렉스 넘버고 그러면 뭐가 나왔죠? 이렇게 된 게 나왔어요. 이럴 때 이 H of C가 G1에서 계산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를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한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제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수학적으로는 H of N의 Z 트랜스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Z 트랜스폼에서 Z 자리에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유닛 서클 상의, 컴플렉스 유닛 서클 상의 값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수학적으로는 이제 H of N의 DTFT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H of N의 DTFT.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주의할 건 뭐죠? 네,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뭘 트랜스폼을 할 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곱해줘야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게 텀들이 셀 수 있게 모아되니까 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왜 100번 쓰게 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에 써보라니까 반이 틀리더라 이런 걸 보고 듣고는 웃었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거 말도 안 되겠으나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놓고는 여기 적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는 시그마 쓰는 학생들이 이 중에서 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이 수업 듣고 주말에 이제 연말에 좀 하다 보면 다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이 수식을 음미하는 것을 너무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학 와서는 그걸 하셔야지 여러분이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쳐다봐야죠. 자세히 뜯어봐야죠. 그냥 모양을 그림으로 패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게 곱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썸을 해야 되겠네.
얘는 continuous frequency 시그널이죠. 얘도 continuous frequency 시그널이고. 근데 첩보는 얘가 n이 정수니까 2파이에 파이를 주기로 가지니까 다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무기고요. 자, 컨버전스 이슈는 우리 책에서 이 쓰신 친구 교수님이 없다 그랬는데 없지 않아요. 이것도 실제로 DT 푸리의 트랜스폼이 존재하려면 absolutely 잠깐만요. 네, synthesis equation이니까 inverse transform이잖아요. 그 캐피탈 X of J 오메가란 캐피탈 X of E to the J 오메가라는 녀석이 아무리 파이나이트 인터벌에 정의돼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x분의 1을 0에서 1이라는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접근하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어떤 인티그러빌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 쓰셨어요. 사실은 synthesis equation이라고 하기보다는 inverse transform이 존재하려면 그 인버스 트랜스폼 할 시그널이 그 2파이 주기 내에서 absolutely integrable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analysis equation 또는 이제 DT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인데 이제는 서머빌러티를 얘기해야죠. 인티그러빌러티가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DT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조건은 absolute 서머빌러티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은 주로 스퀘어 인티그러블 한 시그널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잘 존재해서 걔는 어떻게 되냐면 타임 도메인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 자체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스퀘어 썸업을 한 또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인 녀석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바꿨어요. 수업 시작 전에 네, 쓰면 되고요. 저 컨버전스 이슈는 항상 여러분이 접근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네, 너무 깊이 파지는 마세요. 제가 정말 디스커리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까? 알아내고 싶어. 실험의 시스템에 관한 내가 정말 천하무적이 되고 싶어. 수학과 사람들보다 이랬다가 망했죠. 네,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이그젠플을 봅시다. 굉장히 간단한 시그널부터. 델타 오브 n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서 제로에만 이렇게 유닛 임펄스가 있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어떤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가질까요? 라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 하라는 거죠. 얘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야? 그래서 정리에 대입해서 1, 4, 5, 오메가, 컨스탄트고 끝. 와,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로다가 갑자기 딱 튀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제로죠. 이런 시그널은 E to the J 오메가 N 중에서 어떤 오메가들이 앞에 넌제로 컨스탄트 개수가 살아있겠느냐 했더니 답이 뭐예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같은 웨이트, 같은 강도로 있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오메가라고 해서 그림은 그리지만 사실은 그래도 2파이 주기인 거를 이렇게 복사한 거죠. 맞습니까? 2파이 주기인 함수에는 컨스탄트 펑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조금 제너럴라이즈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로 위치에서 퉁치는 게 아니라 어떤 n 노트, n 제로. 여기서 n 제로는 반드시 정수여야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CT에서 어떤 배운 거 있죠. 잠깐만 저거는 딜레이고 그렇잖아요. 딜레이 된 거고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해서 구해보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와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N 제로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잠깐 저 시그널은 매그니튜드는 모듈러스는 1이고 페이즈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이 함수가 2파이 주기 함수라면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제로일 때는 제로죠. 맞습니까? 앵글이 2파이에서는 2파이 N노시죠. 2파이 정수배잖아요. N노시 정수니까. 양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듈러 2파이로 생각하면 얘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즈를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쭉 그리면 피리어딕 함수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피리어딕 함수가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그 앵글은 항상 2파이 그러니까 모듈러 2파이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리는 게 편하고 어떤 때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지난번에 continuous time일 때 이 right sided exponential function 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어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중요해요. 예를 들었어요. 이건 e to the negative 5t라서 이게 이렇게 하면 타임 컨스턴트가 5분의 1인 녀석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a to the n, a raised to the power of n의 u of n이에요. 알겠어요? e to the 얼마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아이겐 펑션 할 때 물론 얘는 어때요? 얘 u가 있으니까 아이겐 펑션은 아니죠. LTI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없어야 돼요. 이게 올원이어야지 제로다가 1이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 Z to the n 또는 뭐 A to the n 이렇게 되잖아요. 그 A가 리얼이면서 이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양수인 거예요. 0.9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넣어보면 n이 제로일 때 제로승이니까 1. 그래서 높이가 1이고요. 제로일 때. 그 다음에 1승이면 0.9, 2승이면 0.81, 3승이면 뭐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쭉 가다가 1로 탁 튀었다가 뚜루루 줄어드는데 이것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right sided exponential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sequence, 수열 배울 때 이렇게 된 거를 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eometric sequence라고 하죠. 그래서 geometric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녀석의 그러면 프리퀀시 성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쭉 가다가 확 튀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0에서 2파이까지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다 있을 것 같죠, 벌써. 그렇잖아요? 팍 튀고, 그다음에 쭈루루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빨리 줄어들면 좀 하이 프리퀀시 쪽에 더 많을 거고, 맞습니까? 천천히 줄어들면. 그러니까 A가 1에 가까우면 천천히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요 녀석이 0.99999쯤 되면 어때요? 서서히 줄어들죠. 스텝 한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좀 로우 프리퀀시 쪽이 많을 거예요. 맞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하면 왼쪽 거부터 해요. 0.9일 때. 계산을 하면 사실 A가 리얼이에요. 지금. 리얼이면 여기서 0에서부터 무한대가 되고 호자 시그널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등비 급수, 등비 수열의 합. 그렇죠? 그 공식 있잖아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함수승. 어떤 거 정확하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걸 배운 이유는 이 G 트랜스폼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시노미 시스템을 듣기 위하여. 도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죠. 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게 여기 나오나 했어, 그런 거. 참고로, 전자전기공학을 하면서 이 오른쪽 건물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 초중고등학교 수학을 계속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선배들한테.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중에서 전자전기공학에 안 쓰이는 걸 하나라도 가져오면 제가 밥을 사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눈이 멀게졌죠. 근데 제가 그랬죠. 가져와서 틀리면 여러분이 나한테 밥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저주저 했는데 농담이니까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라. 이건 정말 안 쓸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쓰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 나온다고 거의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운 수학은 전자전기공학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 와서 우리과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전에 배운 게 헛되지 않구나. 네. 근데 반면에 뭐 다른 과 간 사람들은 심지어 나중에 최근에 제가 만났던 문과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수학은 고등학교 때는 하지 말자. 필요한 사람들끼리 대학 가서 했다. 중학교까지는 봐줄게. 사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근해 공식도 필요 없는데 뭐 분해 분리한다고 생각하고 봐줄 테니까 제발 고등학교에는 수학을 폐지하자. 이러는 교수님도 봤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거예요. 주의할 게.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평생 안 쓴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 나이 들어서 제 나이가 돼서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주식을 그래서 유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무한등비급수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겠는데 A가 일단 지금 리얼이라고 한정했어요. 편의상 A는. 그러면 어때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가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나눠요. 그래서 괄호를 묶었어요. 그래서 리얼이 1-a 코사인 오메가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a 사인 오메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보면 어때요? 분자는 그대로 있고 스퀘어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d는 빼고. 그러니까 마치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면 여기 찍혔으면 모듈러스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을 a의 함수로 그려봅시다. 오메가의 함수로 그려봅시다. 특히 a를 0.9를 넣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상이 맞네요. 어떻습니까? 제로가 로우 프리퀀시고 파이와 네거티브 파이가 하이스트 프리퀀시죠. 왜냐하면 e to the 파이,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파이, e to the j 파이 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 n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보면은 가장 빠르게 오실레이션하는 시뉴소이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j e to the j 네거티브 파이 n도 사실이랑 똑같긴 한데 1 마이너스로 오실레이션 하니까 얘가 하이스트죠. 그래서 a가 0.9쯤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0.9면서도 예를 들어 1에 가까우면 얘가 커지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에 가까우면 이렇게 쫄아들고 0에 가까우면 빨리 떨어지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네. 네, 이거는 여러분 다시 계산해 보세요. 네, 제가 계속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같이 그려놓은 오른쪽에 음수일 때를 봅시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처럼 점프까지는 1이죠. 맞습니까? n이 제로일 때 1인데 그 다음에 네거티브 0.9가 됐다가 포지티브 0.8이 됐다가 또 네거티브로 가고 포지티브로 가면서 디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냥 쭉 디케이하는 거에 비하면 막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디케이를 하니까 얘는 하이 프리퀀시 많겠구나. 그래서 A 자리에 네거티브 9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텀이 많은 거죠.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큰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그젬플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스퀘어 펄스예요. 편의상 네거티브 n1부터 포지티브 n1까지 시그널의 서포트가 2n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서포트라는 것은 넌제로인 도메인상에서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디스크리트일 때는 개수로 세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 한다면 오른쪽으로 n1인데 왼쪽으로 n1에서 2n1 플러스 1 개가 있어요. 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프리퀀시 성분을 알고 싶어요. 참고로 N1이 작아서 극단적으로 이 경우에 N1이 2인데 N1이 제로면 제로에서만 튀고 오른쪽에 쪽 없죠. 그럼 아까 봤죠. 컨스탄트로 가야죠. 그런데 N1이 커지면 어때요? 길로 점프해서 한참 가다가 떨어질 테니까 이때는 좀 로우 프리퀀시도 많아지고 하이가 줄어들겠죠. 그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또 똑같이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에 집어넣었어요. 네거티브 N1에서 포지티브 N1이면 이건 우리 1이나 제로부터 했는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항상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수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 써놨지만 1 마이너스 공비 이 녀석 자신이죠. 이 투더 J 네거티브 J 오메가죠. 그렇습니까? N은 빼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항은 N1 넣은 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항수는 2N1 플러스 1이죠. 걔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려면은 또 트릭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쓰는 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이 다르게 쓰는 방법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분자 분모에 잠시만요. 이게 맞는지 아시겠어요? 뭔가 잘못됐죠? 네. 사실 이렇게 돼요. 다시 쓸게요. 30x
사실 요렇게 써요. 밖에다가 해야 되나요?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써보면 코사인 하이퍼볼릭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이죠.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볼릭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는 2분의 e to the x 마이너스 e to the 네거티브 x고 얘는 2분의 e to the x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트릭이 뭐죠? 이걸 간단하게 쓰는 트릭이 네, 분자 분모에 e to the x를 곱하거나 e to the 네거티브 x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녀석의 2배를 곱하는 거고 거꾸로 여기서는 e to the 네거티브 어쩌고 나오는 거 앞에다가 거의 절반을 팩터링 해요. 그러면 똑같이 두 개가 시메트리컬하게 무엇에 e의 어떤 승, 뭐 빼기 또는 더하기 e의 네거티브 어떤 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쓸 수가 있어요. J가 달려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 이건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난 다 싫어. 레이다 이런 게 보는 것 같아. 나는 밀떡이야. 이런 학생들은 이 시그널은 나중에 레이 프로세싱 이런 거 할 때 계속 나와요. 디리클레 커널 또는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하고요. 위키피디아에 여기 눌러보세요.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은 어떤 시그널의 DTFT예요. 여기가 반드시 2파이여야죠. 2파이니까 맞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거티브 파이에서 파이까지 또는 제로에서 2파이까지 잘라서 피리어딕 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였죠? 아까 n1을 제로로 보내면 어떻게 돼야 되죠? n1을 제로로. 그럼 올1이 나와야죠. n1을 제로로 보내면 여기서 해보면은 n1을 제로로 오면 얘랑 캔슬이 되면서 1이 되죠. n1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n1을 키우면 이제 어떻게 되면 요 제로 크로싱하는 녀석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팍 떨어진 다음에 얘는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다가 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잠깐 무한대로 보내면 임펄스 트레인처럼 될 것 같지 않아요? 주기가 2파이. 네, 사실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어떤 프리퀀시 펑션이 있어요. 주기가 2파이인. 걔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기 2파이 맞습니까? 얘는 만약 필터의 어떤 필터의 discrete time LTI 필터의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즉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면 얘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죠. discrete time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예요. 그러면 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겠느냐? 즉 인버스 discrete time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듀얼러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둘 다 인티그랄 걸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듀얼러티가 완벽하게 성립을 하는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하나는 서메이션이고 신테시스 이퀘이션은 죄송합니다. 신테시스 이퀘이션은 인티그레이션이고 어널리시스 이퀘이션 서메이션이에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묘한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정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이. 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정리를 하면 싱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건 이게 n이니까 싱크를 어때요? 싱크를 어떤 정수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처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메가를 파이까지 늘리면 어때요? 이게 칸스탄트가 되죠. 자, 칸스탄트면 모든 프리퀀시 텀이 다 있는 거였고 아까 뭐였죠? 델타 오브 n이었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오메가를 파이까지 보내면 얘가 제로 크로싱하는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요 높이도 낮아지면서 이게 제로에서만 1이고 스케일을 해야 되지만 네, 얘가 0인 녀석으로 가겠죠. 델타 오브 n으로. 말이 되고. 그래서 discrete time sync pulse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나눠준 노트에는 제가 그냥 쫙 지워놨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RF 컴포넌트 여러분 중에서는 말했지만 이 왼쪽 빌딩에 사는데 오른쪽 빌딩에 있는 공신쟁이들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RF 컴포넌트를 디자인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이 멀티플라이어 하나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로지 평생 앰플리파이어 하나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신을 하다 보면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르코니 시대 때부터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어때요? 모든 전파가 일단 다 들어오죠. 물론 안테나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 시그널은 상당히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서 들어올 거지만 회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이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역이라고 해요. 거기만 딱 잘라놓고 나머지는 서프레스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필터가 만들기가 조그맣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메타 머티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이상한 특성을 갖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파라메터는 뭐 네거티브 파라메터는 존재 안 하니까 뭐 이랬는데 뭐 이렇게 막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터를 잘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인 엔지니어, 은퇴한 엔지니어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메타 머티리얼을 도대체 어디서 뭘까 하다가 잠깐 내가 안테나에서 뭐 해서 광대역 안테나를 만들어서 스코도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필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RF 시그널은 어쨌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니까 서킷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죠. 맞습니까? 광속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필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너무 크게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서피스인데 이거 표면이란 건 일단 잊어버리고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마치 마이크나 안테나가 컨버전 하는 게 있죠.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는 뭐예요? 아쿠스틱 시그널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안테나는 뭐죠? 라디오 웨이브와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시그널인데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요 가위가 있으면 여기서 고체를 전파하는 음파 있잖아요. 그로 바꾸는데 특징이 뭐겠어요? 당연히 일렉트리컬 시그널보다는 굉장히 느리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전선 같은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전파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꿔서 일종의 딜레이 라인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타임 도메인상에서의 디자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타임에서 디스크리트한 임펄스들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정 안 되면 딜레이 라인으로 막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그냥 돌리면 케이블을 막 몇십 미터씩 가봐야 돼요. 몇 어, 어, 나노세크를 얻기 위해서. 참고로 원 마이크로세크의 딜레이를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빛으로 한다면은 만약 광 케이블이라면 300m짜리 광 케이블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이 에코 마이크는 몇 밀리세컨드 내고 뭐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인데 아쿠스틱 시그널을 딱 바꾸는 순간 이게 뭐 10의 몇 승분의 1로 떨어지죠. 전파속도가. 그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걸로 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합성된 걸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요. 참고로 여러분이 우리도 레이저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옵틱스 이런 거 나오는데 또 이제 네트워크에서 보면 우리가 광 케이블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을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다시 빛으로 바꾸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버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전자전기공학이 아니라 재료를 전공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좀 물리나 화학이나 그래서 재료공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뭐 최근이 아니지만 벌써 10년 더 전에 삼성의 메모리 쪽에 P램, R램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그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전공을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90% 이상이 물리, 화학, 재료 뭐 이런 쪽 전공이셨어요. 화공. 놀랍게도 학생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전자전기 공학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사람이 많이 부족하죠. 인구도 줄어들고 참 큰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컨티뉴어스 타임인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시그널로 바꿔서 서피스에서 표면에서 아쿠스틱 웨이브로 전파된 것을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서 필터를 디자인하면 조금 벌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만큼 되진 않고 만들기도 쉬워요. 참고로. 그리고 이 필터를 나중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예를 들면 튜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매뉴팩처링 한 다음에 지져요. 레이저 같은 걸로. 그러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필터를 조금씩 튜닝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어떤 이 만드는 쪽에는 이 정말 그 예술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아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하는 밴드 패스 필터를 디자인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이제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어쨌든 걔는 주기가 2파이여야만 해요. 안 그러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 주기만 주면 여러분이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이동하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어떤 특정한 오메가 제로 주파수를 갖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 그럼 걔의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은 오메가 도메인상에서 오메가 제로에서 임펄스가 있죠. 딱 하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이에요. 오메가 제로는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 또는 모듈로 2파이 한 걸로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걔의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생각하고는 오메가 제로 자리에 임펄스가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TFT를 하고 나면 어쨌든 주기가 2파이여야 돼. 얘는 오메가 제로에 있으면 임펄스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의 정수배에도 다 있어야 돼요. 맞는지 봅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 어썸션들이 있다. 디스크리트 타임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무엇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키 어썸션인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의 함수로 봐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일단 오메가가 제로이면 오메가 축에서 보는 펑션이니까 제로이면 1을 무한계 더한 거고 오메가가 2파이의 정수배면 또 1을 무한계 더한 거니까 오메가가 2파이의 정수배에서는 무한되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잠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데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 델타가 2파이 주기로 나타나고 앞에 2파이가 개수가 나와요. 그럼 요걸 알고 나면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DTFT 하려면 여기다가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을 곱한 다음에 썸을 하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죠 이제? 오메가 제로에 임펄스가 있고 오메가 제로에 2파이 배로 2파이의 정수배로 시프트한데 델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서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도. 그런데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얘는 주기 함수예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에는 우리 오랜만에 길이가 좀 펴고 합시다. 다들 졸리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는 모든 실수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주기 함수이다. 들고 있고 아니면 내리면 안 되죠. 주기 함수 맞아요. 자, 그 다음 e to the j 오메가 제로에는 모든 오메가 제로 0에서 2파이 또는 뭐에 대해서 주기 함수이다 아니다. 이거 했죠. 전부했어요.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유리수 되면 주기함수인데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기함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할 건 뭐냐면 유리수가 되든 안 되든 디렉 델타가 델타 펑션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걔가 마치 어떤 프리퀀시인 것처럼 맞아요? 주기함수는 아니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테일. 아시겠죠? 주의를 하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피리어딕하면 후리의 시리즈가 존재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프리퀀시 2파이에 2파이 나누기 n 캐피탈 n이 펀더멘탈 프리퀀시죠. 걔의 k배 한 것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모닉 배 그리고 최대 캐피탈 n개만 있어요. 얘를 DTFT 하면 DTF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시그마 AK는 그대로 나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풀에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이게 말했잖아요. 뭐 2파이의 유리수 배든 아니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프리퀀시에 델타 나오고 임펄스 나오고 2파이 정수배만큼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죠? 오메가 제로가 지금 피리어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안 썼죠. 펀더멘털 피리어드.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놀랍게도 이게 더블 서메이션이지만 싱글 폼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면 돼요. 오메가 제로가 n분의 2파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언제나 요렇게 어디 갔어요? 예, 요렇게 하나로 쓸 수 있어요. AK에 주의할 것은 이제는 뭐예요? 인피니트 썸이에요. 그러니까 요 finite sum, infinite sum을 infinite sum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해보세요. 손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유리수배, 최대공약수, 약수와 배수 할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오죠. 그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펑션, 사인 펑션 이렇게 리얼 밸류드 피리어드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사인 오메가 제로 n이에요.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유리수되면 두기함수고 아니면 이게 두기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에 따르면 이거는 뭐예요? 2j분의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 빼기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제로 n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j분의 1은 두고 각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각각이 무한계의 디렉터로 바뀌죠. 2파이 피리어디컬.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j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미지너리가 앰플리튜드인 델타가 이렇게 나타나요. 쭉 2파이 간격으로. 그다음에 이 녀석이 네거티브로 쭉 나타나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of sin 어떤 오메가 제로 t 했을 때와 동일하죠. 맞습니까? 두기가 2파이라는 것만 빼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core 펑션 또는 impulse train이라는 걸 배웠어요. 참고로 이걸 샘플링 펑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샘플링 할 때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설명하겠어요. 주기가 캐피탈 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무조건 깊이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푸리에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컨버전하는 한번 달에 갔다가 태양으로 가는 그런 거죠. 바로 태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서 AK 푸리에 시리즈 코피언트를 구했더니 N분의 1이에요. 그럼 먼저 그 다음 쉽죠. 무한대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의 싱글 서메이션 오브 인피니트 텀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푸리에 시리즈니까 무한계의 썸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무한계의 델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본 것과 거의 똑같죠. 타임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은 프리퀀시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간격이 거꾸로 2파이분의 2파이 나누기 그 피리어드로 바뀌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n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파이 오버 n. 따라서 간격이 넓어지면 얘는 간격이 좁아져요. 간격이 좁아지면 얘는 간격이 넓어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이블이 있죠. 우측에 보면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포머의 프로퍼티 쫙 나오듯이 이제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포머의 프로퍼티가 줄줄이 나오겠죠. 빨리빨리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기성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차이. 무조건 주기는 2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의 k배 해도 똑같이 된다. 그 다음은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시프트 하면 리니어 베이즈 시프트가 나타납니다. 이거 했었죠. 프리퀀시 시프트 하면 모듈레이션 돼서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DTFT가 시프트가 일어나고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 of n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다가 1, 1, 1이라는 걸 곱해서 이거를 계속 바꿔요. 어터네이트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면 1 to the j 파이 n으로 보는 거예요. 네거티브 1의 레이즈 투 더 파워 오브 n을 1 to the j 파이 n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이 유닛 서클 위에서 파이만큼 돌아가고 또 파이만큼 돌아가고 하는 걸로 보면 이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x의 dtft가 이렇게 주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요걸 한 주기로 보고 얘를 카피한 걸로 봐야죠. 맞습니까? 얘를 한 주기로 보고 카피한 걸로. 자, 이게 1-1, 1-1 되는 시퀀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1-1은 e to the j 파이 n이니까 오메가가 파이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쉬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죠. 보세요. 삼각형이 파이에 가 있다. 맞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유도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어 프로퍼티즈예요. 자, 타임 리버스를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어떻게 됐죠? 타임 리버스를 하면 네, 네거티브 J 오메가 됐죠. 캐피탈 X 오브 네거티브 J 똑같아요. 오메가 자리에 네거티브 오메가를 넣은 게 다를 바 없죠. 그 다음에 X가 리얼이면 CTFT에서 어떻게 됐죠? CTFT가 한국이 시메트리였죠. 한국이 시메트리컬이었죠. 똑같아요. 한국이 시메트리컬. 그 다음에 리얼이면 여전히 리얼이면 매그니튜드가 리얼 이븐, 앵글은 리얼 어드. 그 다음에 리얼 파트는 이븐 파트는 리얼 이븐, 아드 파트는 퓨어 이미지너리 어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우기 쉬워요. 여기가 투파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계속 되는데요. 자, 미분인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이 없죠? 그렇잖아요. 네. 미분이 없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근데 미분할 수 있는 함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미분을 생각해 보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프리퀀시 펑션이 있어요. 그럼 걔의 인버스 트랜스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얻어지겠죠. 그런데 이 프리퀀시 펑션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미분해 놓은 것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즉, 다시 한번 쓸게요. x of n이 캐피탈 X of e to the j 오메가예요. 여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y of n을 x of n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의 DTFT가 캐피탈 X인데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미분한 녀석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y인데 y를 x로 나타내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트릭은 뭐냐면 그냥 하지 않고 J를 일단 곱해요. J를 곱해놓고 J만 상태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n times x of n, n times x of n. 행사는 뭐냐면 y over n은 n times x of n.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는 물론 이상한 짓을 하죠. 자, 이렇게 써놓고요. 일단 analysis equation을 양변을 그냥 오메가 돼서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메가의 함수는 이 녀석이고 오른쪽에서 오메가의 함수는 요거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익스포넨셜 펑션의 미분은 뭐 잘 알잖아요. 맞습니까? 오메가 익스포넌트에 오메가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네가티브 j 오메가 n인데 오메가 빼고 나면 네가티브 jn이죠. 그래서 여기 네가티브 j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n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시 n times x over n의 dtf.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다가 j를 곱해보세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여기 jf는 있고 그래서 j dd 오메가 x가 이 녀석이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써놓고는 막 미분 잘해보면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네. 자, 그 다음 또 password relation. 이번에는 discrete time non-periodic signal이에요. 자, 얘는 뭡니까? 시그널의 에너지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나타낸 거고 얘는 뭐죠? 똑같네요. 그렇죠?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해서 스펙트럼 덴서티를 구해서 에너지 덴서티를 구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접근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파스발 플랜처럴 릴레이션이 있어서 x 오브 n과
y over n의 컨주게이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패러를 하죠. 이거 제 오메가고요. y over 이거 제 오메가의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가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이고 얘가 스페셜 케이스겠어요. 끝도 없죠. 자, 컨볼루션 프로퍼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만약 시스템의 아웃풋이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나타나면 아웃풋의 DTFT는 인풋의 DTFT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곱한 즉 둘의 트랜스폼들끼리 곱으로 나타나요.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하겠죠. 컨볼루션 인 타임은 멀티플리케이션 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거는 CTF와 마찬가지죠. 자, 이그젠플을 봅시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사실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입력이 퓨어 시뉴소이달,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이면 얘가 뭐죠? 아이겐 펑션이 되니까 출력에서도 얘에 뭐가 곱해져 나오겠죠. 그리고 그 개수가 뭐였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시스템 펑션을 e to the j 오메가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 따라서 이렇게 되죠. 출력은 입력의 시스템 펑션을 Z 대신에 e to the j 오메가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이거는 쉽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해요. 아까도 했지만 싱크가 나오죠. 이 싱크는 주의할 건 뭐냐면 뭐죠? 코잘 시그널이 아니죠. 따라서 뭐냐면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는 리얼라이저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리얼라이저블 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지컬 컴포넌트를 써서 구현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하지만 딜레이를 좀 주고 나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딜레이를 충분히 주고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다 가능해요. 자, 또 우리 싱크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타임 도메인 싱크와 타임 도메인, 죄송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 싱크와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 싱크를 컨볼루션 썸을 했어요. 그럼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피리어딕 렉탱글러 퍼즈. 얘도 피리어딕 렉탱글러 퍼즈. 주의할 것은 뭐죠? 스케일만 조심하면 되죠. 높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높이도 1이에요. 따라서 폭이 좁은 것과 넓은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곱하는 거고 다시 좁은 녀석이 나오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타임 익스펜션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A가 2배라고 하면 이게 2배속이라고 했어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맞습니까? 그 전에 2초 지난 다음에 플레이 돼야 될 때 A가 있면 이제 지금은 1초 만에 플레이 되는 거죠. 빨리 플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스케일은 되고 대신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익스펜드가 됐죠. 똑같은 일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벌어지는지 보는데 주의할 건 뭐죠?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 펑션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요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2배 빠르게 요게 2배 빠르게 약간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그렇잖아요? n이 x 오브 n이 있을 때 n은 0, 1, 2, 3,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2를 곱하면 홀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건 0으로 채워넣는 게 0. 알겠어요? 0으로 채워넣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어때? 느리게 플레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면 n을 정수로 넣으면 이거는 2분의 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정수가 아닌 건 버리나요? 네, 참고로 그런 것을 다운 샘플링이라고 해요. 나중에 DSP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고 요 마지막에 하면 저 챕터 분가요 샘플링 나오잖아요. 그때 확인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 녀석부터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없는 부분은 제로로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잠깐만요. 네, 뭐가 좀 이상한데.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이거는 위에 거는 먼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